수 있다. 즉 확정매각을 쓸 수도 있어요. 법 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 31강입니다. 기본 강의 31강. 31강은 거기 5 안전점검의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2 안전점검의 업무. 이 5라고 하지 말고 2 안전점검의 업무입니다. 2 안전점검의 업무. 첫째, 안전점검의 주체입니다. 공동택은 누가 안전점검하냐 하니까 관리처가 하게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읽어서 보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체는 관리체가 하게 됩니다. 그 공동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특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원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 실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언제마다 반기마다 1년에 2번 이상입니다. 반기마다 1년에 2번 반기마다 주의하세요. 반기마다 체크하고 공동택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16층 이상일 때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16층 이상일 때는 일정한 자 또는 교육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16층 이상인 공동택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16층 이상인 공동택하고 또 하나 15층 이하인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16층 이상 공동택은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나 기관이 해야 되고 또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용 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공동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러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16층 이상이라든가 16층 이상 공동택하고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지식인 자나 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층 이하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뭔가? 거기 괄호 해놨습니다. 15층 이하의 공동택으로서 사용검사로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34조 2의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15층 이하의 공동택입니다. 이럴 때 하고 16층 이상 공동택은 누가 안전점검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그게 누구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가보니까 4개가 있죠? 1번 시특법 시행령에 따른 거기 책임기술자로서 공동택관리단지 관리직원인자. 두 번째 주택관리사나 보호로서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관리직원인자. 세 번째 안전인단 전문기관.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이렇게 4개를 갖다가 4개의 그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괄호 1번 안전점검 반괄호 1번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관리처는 안전점검 해보니까 건축물의 구조, 설비, 안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입대에게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음 사항을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에 따른 해당 건축물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박스 4가지 1번, 2번, 3번, 4번 이건 보고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뭔데? 점검 대상 구조 설비 등등 읽어보시면 됐고요. 예산 확보. 누가 예산 확보합니까? 안전점검을 위해서 입주자 대비하고 관리처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 매년 확보해야 됩니다. 시장 내 주시상
즉 아까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 때 위험하다고 보고받았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다음에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갖다가 조치하고 4가지 나오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진단 의뢰입니다. 시장 등은 하자 담보 책임기관에 공동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공동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에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은 누가 되느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 원인이 사업체 외자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어쨌든 안전진단 의뢰기관입니다. 공동체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안전진단 의뢰기관은 박스 거기 5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진단 의뢰기관인데 아주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감초처럼 들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냐? 1번하고 2번 즉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어디든지 낍니다. 그럼 참고로 꼭 알아놓으세요. 이 2개는 어디든지 낀다. 이어서 8절 공동택의 하자보수. 하자보수요. 내용도 많고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원초적으로 지을 때 잘못된 걸 갖다가 보수하는 게 하자보수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할 때 첫째, 보수 책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책임 주체, 책임지는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청구권자. 이게 나눠지는데 책임 주체는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지냐면 거기 보면은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책임집니다. 두 번째 괄호 읽어보니까 건축가 받아가지고 분양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한 건축주가 책임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신축, 증축, 개축, 대선 또는 리모델을 해결한 시공자입니다. 이 세 친구가 책임을 지는데 대표는 누가 책임진다? 대표적으로 보통 누구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냐면은 사업 주체가 책임진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지은 사업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주나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자,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는 자, 하자보수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 이게 누구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박스에 나오죠. 누구 요구할 수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누구냐 하니까 입주자, 2번이 입주자 대표인, 3번이 관리체, 다만 대행하는 관리체입니다. 그냥 무조건 관리체가 아니라 대행하는 관리체. 4번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 이 4개, 이 4가지 친구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4가지 친구들이. 근데 얘네들 묶어서 뭐라고 하냐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럽니다. 그리고 이 책임 주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업체죠. 그래서 보통은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다 합쳐서 입주자 대표회의고 여기 대표는 누구고? 사업체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다. 그러면 사업체가 15일 내에 이제 하자보수 하든가 일정을 제시하게 되는 건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거기 하자보수 책임, 하자보수 청구권자를 다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업체나 괄호 건축주, 시공자가 책임지는데 언제 책임지느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전유 부분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임시 사용, 또 분할했을 때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했을 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봤습니다. 10년 이내. 하자 보수, 하자 담보 기간은 10년 이내인데 그 시점, 시발점, 시기 언제냐? 보통 경우는 사용 검사일부터입니다.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입니다. 보통은 거기 일단은 저거부터 전유 부분부터 합시다. 전유 부분은 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고, 자, 그래서 10년인데 이 10년을 계산할 때는 시기가 언제냐? 시기를 시작을 전유 부분, 첫째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거기 입주자, 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년 이내.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계산하냐? 10년 이내 계산할 때 거기 사용 검사일부터 계산하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괄호열고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얘기하고, 분할했으면 분할 사용 검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시 사용 받았으면 임시 사용 검사,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이 괄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분할 등 했으면은 분할 등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분할 사용 검사부터죠. 분할 사용 검사. 분할 등은 분할 등 사용 검사. 분할 등 사용 검사부터죠. 검사일부터 계산하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을 때, 건축법에서 지금 뭘 받죠? 그때는 사용 승인 받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해가지고 몇 년 내? 10년 이내 범위입니다. 10년 이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자보수 담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아파트 공동택의 전유 부분은 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고 10년 이내 계산할 때,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부터 계산하고, 임사용 승인 받았으면 그 임시사용 승인부터 계산하고, 분할 사용검사나 또는 거기에 또 하나 뭐 있죠? 분할 사용검사나 또 하나 동별 사용검사.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 받을 때는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부터 계산하면 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으면 사용 승인부터 계산해서 10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서 봅시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는 보통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입주자, 대표이사 등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자보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가 있고, 이게 소위 일반 시설이고, 또 하나 내력 구조별 하자가 있게 됩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가 있고 내력 구조별 하자가 있다. 그래서 하자의 범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자의 범위 하나는 뭐냐면 시설 공사별. 이게 소위 말해서 일반 시설입니다. 일반 시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력 구조부별 하자. 내력 구조부별 하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력 구조부는요, 내력 구조부 하자는 몇 년이냐면 5년, 10년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 공사 하자는 1년, 2년, 3년, 4년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체가 몇 년 이내죠? 10년 범위죠. 10년 범위잖아요. 10년 범위. 여기 10년 범위이듯이 10년 이내 범위이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시설 공사를 하자 그 증상 봅시다.
시설 공사를 하자 증상입니다. 하자의 범위, 공사장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처짐, 비틀림, 치마, 파손, 붕괴, 노수, 누출 등등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자 한번 체계 기간입니다. 시설 공사별 몇 년짜리 있죠? 1년, 2년, 3년, 4년. 그것이 거기 표로 거기에 표로 돼 있죠. 이거는 주로 실무에서 나옵니다. 실무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넣어놨는데 주의할 것은 이걸 외울 때 실무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2년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2년은 왜 2년은 안 해도 괜찮냐? 대부분 다 2년이에요. 이 시설 공사를 하자 중에서 대부분 다 2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만 실무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뭐만 외우면 되냐면 1년과 3년과 4년만 외우면 됩니다. 2년은 안 해도 괜찮고 왜? 되게 다 2년이 거의 다. 나머지가 2년이니까. 다만 여기서 4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4년 4가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4년 4가지.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1년, 3년만 외워서 실무 풀면 돼요. 실무 시험지 나올 때 풀면 됩니다. 자, 4년짜리가 4가지밖에 없다. 6가지. 4년짜리가 6가지밖에 없습니다. 4년짜리가 6가지입니다. 6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6가지 찾아드릴게요. 외우겠습니다. 4년짜리. 뭐냐면 거기 표에서 4번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4번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보니까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특수 콘크리트 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자 들어간 3가지는 바로 4년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자 들어가는 거 3가지 4년 됐고 나머지 3개만 찾으면 되겠죠. 4년짜리 어디 있느냐 거기 9번에 3가지 있어요. 즉 지붕 및 방수공사 보니까 지붕공사, 그 다음에 홈통 및 우수강공사, 그 다음에 방수공사 이 3가지 끝이에요. 4년짜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1년, 3년 외우면 되고 2년 외우지 않아도 괜찮죠. 다 2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쭉 가셔서 2번 내력 구조부 하자가 나오죠. 요건 1번이었고 반가로 2번 내력 구조별 하자 나오죠. 내력 구조별 하자 보수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담보 층이야 이렇게 나가죠.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짜리, 5년짜리 2개 있어요. 10년짜리, 5년짜리. 규정에 따라 하게 되면은 뭐 앞에가 10년, 뒤에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년, 5년. 내력 구조별 하자 10년, 5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력 구조별 하자의 내력 구조별 하자의 하자 범위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자의 범위 1번 기억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력 구조별 하자 범위에 있어서 니은입니다. 안전 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하셔야 돼요.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택이 무너진 경우, 즉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뿐 아니라 무너진 경우도 내력 구조부 하자다 꼭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기간은 10년짜리, 5년짜리인데 10년짜리, 5년짜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구조상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직으로 했을 때 수직으로 된 것, 수직으로 된 것은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반면에 수평으로 된 것, 수평으로 된 구조는 5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력 구조별 하자는 수직으로 된 건 10년, 수평으로 된 건 5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기 기둥이다. 기둥은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기둥은 수직이죠. 10년이잖아요. 바닥이다. 바닥은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평이죠. 그럼 몇 년? 5년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하고 내력벽은 10년이고 보, 바닥, 지붕은 5년이다. 이렇게 내력 구조부 하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괄호 3번 하자 보수 절차. 하자 보수 절차입니다. 하자 보수 절차는 거기 일단은 보통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이 등이 사업자한테 하자 보수
청구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거기 입주자 대표이의 등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공동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대표가 누구죠? 사업체. 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을 넘겼어요. 누구한테? 사업체한테. 그럼 사업체가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2번입니다. 하자 보수의 이행 또는 하자 보수 계획의 통보. 사업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의 등 필요한 상당 기한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대의 등에 통보하여야 된다. 15일입니다. 전에는 3일이었어, 3일. 3일 너무 짧죠. 근데 15일 줬습니다. 이제는 15일 내에 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일 내에. 세 번째, 사업체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15일 내 역시 똑같이 15일 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입대 등에 통보해야 된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판정을 받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직접 보수. 그 다음 페이지 위에입니다. 직접 보수. 누가 안 하니까? 사업체가 안 하니까. 사업체가 보수를 안 하면 입주자 대표의 앞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 시켜서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입주자 대표의 등이.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보수. 다음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의 등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첫째, 사업체가 15일 내 하자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내 응답 안 했다는 얘기죠. 단 하자 진단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만 일어날 수 있다. 하자 진단이 뭐냐면은 이 입주자 대표님이 사업체한테 하자 보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때 그 사업체가 뭐야 이거 난 제대로 잘했는데 난 제대로 잘했어 우리 그러면 하자 진단 한번 받아보자 누가 말이 맞는가 이렇게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체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 분쟁 조정 결과에 의하면 하자 보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행하지 않더란 말이죠. 이럴 때는 입대위가 돈 찾아가지고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 시킬 수도 있고. 다섯 번째,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사용. 입대 등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려고 청구하면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기하는 입대 등의 사업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 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 보수 청구일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지급합니다. 30일 체크. 30일 내 지급한다. 청구일부터 30일입니다. 그래야 그거 찾아다가 보수하죠. 그리고 이걸 썼으면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자 보수 보증금. 이건 뭐냐면 사업체가 성실하면 그냥 보수할 텐데 나중에 비가 살 때 입주자 대표 등이 사업체한테 이거 비세니까 보수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업체가 도망가 버렸다. 아니면 나 몰라 그랬다. 그렇게 할까봐 미리 사업체한테 사용건사 받기 전에 야, 돈 맡겨놔.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자 보수 보증금입니다. 누가 돈 맡기느냐? 사업체가 맡기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체, 괄호고 또 일정한 자가 맡기는 경우도 있죠. 조그만 괄호, 거기 대괄호 있고 일정한 자가 맡기는데 주로 사업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다만 사업체 중에서 누구는 예치 안 해도 괜찮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대공사, 지방공사 즉 내 친구인 공공사업체는 돈 안 맡겨도 괜찮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맡기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들도 하자 보수 책임은 집니다. 이들도 하자 보수 책임은 진다. 괄호 2번 예치 방법과 명의. 그러면
이 사업자가 돈을 예치하려면 어떤 식으로 예치할 것인가? 첫째, 금융기관은, 은행은 누가 정했냐면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사용자 받을 때. 그럼 일단은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있다가 나중에 입대가 생기면은 그 명의를 입주자 대표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체, 임대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마 강의할 때 할 겁니다. 일단 여기는 쉬운 거, 일반적인 사업체만 얘기합니다. 사업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의 보증서 발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칭서를 사용검사 신청서, 가로 내용 그거는 나중에 심하게 하면 되고요.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어쨌든 사용검사권자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치하게 되고 그 예칭서를 사용자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대택 같은 거 나오면 그건 나중에 시마 강의할 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서 보니까 그러면 예치할 때 말이죠. 현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같은 것도 됩니다. 그 보증서가 몇 가지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그 다음에 지급보증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증서로도 할 수 있다. 현금도 되고 이 네 가지 보증서도 되겠습니다. 다음 명의변경 보관. 그래서 일단은 누구 명의로 돼 있었죠?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돼 있었잖아요. 이제는 입주자 대표가 생기면 입대의로 명의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입대의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보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명의 보관.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여기 관리단은 아파트 같은 거, 연립 같은 거 입대의가 없을 때 대체로 있는 것이 입주자 대표의 대신 있는 것이 관리단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없으면 관리단이 있어야 돼요. 그 모임이. 어쨌간에 입대 명의로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대인은 사업체 하자, 보수 책임이 종료된 때까지 하자, 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보관해야 된다. 맞죠? 예치금액. 예치금은 일정한 금액의 100분의 3. 일정한 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하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한다. 100분의 3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일정한 금액은 박스 안에 있는데 이거는 복잡한 거기 때문에 시마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00분의 3 예치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용도. 5번은 용도입니다. 용도는 일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일정 용도가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네 가지 용도로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관리상 공동택의 경우는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후 30일 내에 사용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사용 내역을. 어떤 경우? 의무관리 대상일 때. 이 하자, 보수는요. 의무관리가 아니더라도 하자, 보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자, 보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동택 짓는 경우 있잖아요. 건축허가 받아서 공동택 지었다는 것은 의무관리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것도 역시 하자, 보수 용도로 써야 되겠지만은 다만 의무관리인 경우는 보고를 해야 돼요. 의무관리인 경우는 사용은 30일 내 신고합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그 돈을 박스, 그 다음 페이지 위입니다. 박스 네 가지 용도로 씁니다. 한 가지는 봐드릴게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 공사 등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 두 번째,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보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등등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만 써야 됩니다. 다른 용도 쓰면 원래 안 됩니다. 다만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한꺼번에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어떻게 반환하느냐? 여기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10년, 그 다음에 5년 경과, 10년 경과 이럴 때 차차차차 반응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비율 있잖아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잘 나옵니다. 1년 경과 100분의 10, 2년 경과 100분의 25, 3년 경과 100분의 20, 4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는 다 100분의 15씩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시험제 아주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자 보수 종료 절차. 괄호 1번, 하자 담보칭 기간 만료 통지. 이건 뭔 소리냐면, 이제 만약에 1년 경과 되면 100분의 10 찾아가죠, 사업체가. 2년 경과면 100분의 25 찾아가잖아요. 근데 찾아갈 때 무조건 2년 지났다 하고 덜렁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기 전에 만료 30일 전까지 순차적으로 하자 담보칭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자 이제 우리가 돈 찾아갈 테니까 혹시 빚에 나는 거 있는가 알아보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체는 순차적으로 하자 담보칭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자 대표에 통지하고 하자 담보칭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대의 등이 하자 담보칭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결과를 입대의 등에 통지된다. 일단 30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돈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오 해가지고 만약에 하자 있다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보수하고 입대의 등에 통보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고 그래야 돈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30일 전까지 해야 되고 일단은 다음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하자 보수 완료된 이의제기. 그래서 완료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럴 때는 30일 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30일 내에 문서를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업체는 이의를 제기받는 또 15일 내에 하자 보수하거나 계획서를 갖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이유를 기재해서 통지해야 되고요. 하자 보수 종료 확인.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입주자들이 확인을 해줘야 돈 찾아갑니다. 이 확인해주는 방법은 전유 부분하고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 나눠서 합니다. 전용 부분 확인 따로 하고 공용 부분 따로 합니다.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따로 하게 된다. 확인 봅시다. 요거 사업체는 이의가 없는 경우는 하자 담보칭 기간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거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확인을 입주자 대표 등에 요구할 수 있다. 고지.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 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을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 등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입주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한 것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확인. 확인은 두 가지로 확인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용 부분을 확인하고 하나는 전용 부분을 확인이 되겠는데 주거 전용 부분은 입주자 또는 대리인 서면을 하는데 입주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전용 부분은 100%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거 전용 부분은 100% 확인을 하여야 하고 괄호열고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 서면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은 100%, 공용 부분은 5분의 4 이상 확인하면 됩니다. 둘 다 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과 분쟁의 조정 등. 이 시설 공사를 하자 말고 내력구조 하자입니다. 이거 내력구조 하자. 여기 봅시다. 요거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력구조를 하자는 10년짜리, 5년짜리 보겠습니다. 사업체는 담보 책임기간 내 공동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력구조부입니다. 분쟁 조정. 이 하자에 대해서 서로 쌈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거기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끼리 싸움 나니까 이때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보통 위원회는 시군구에 두는데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동그라미 1번, 2번. 입주자의 대표팀과 사업체 사이에 담보칭 기간에 발생한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대요. 두 번째, 사업체 설계자 감시자 사이에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 이 두 가지. 이런 경우에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하자 심사나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 첫째, 하자 진단. 하자 진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 입주자 대표 등이 사업체한테 비세니까 하자를 갖다가 이거 보수해 주세요. 이랬을 때 사업체가 뭔 소리야? 난 잘 졌는데 니네들 관리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는 책임 못 지겠어. 이건 내 하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전문기관에 우리 의뢰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가?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 전문기관이 뭐냐면 거기 5가지예요. 거기 1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다음에 끝에 거기 안전인단 전문기관, 2번에 한국건설기술지원관, 3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등인데 특별히 주의할 것은 1번 앞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2번에 한국건설기술지원관은 어디든지 낀다. 아까도 껴 있었잖아요. 여기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껴다닙니다. 누구하고 누구는 이 전문기관에 껴다닌다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지원관은 항상 껴다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자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 등이 청구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해서 다음에 각 안전진단의 기관에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 진단 실시해가지고 결과를 사업체하고 입대 등에 통보해야 된다. 그 안전진단 의뢰받는 기관이 뭐냐? 5가지란 말이죠. 특별히 이 중에서 1번 앞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2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얘네들은 항상 껴 있습니다. 어디든지 껴다닙니다. 주의하세요. 두 번째 하자 감정. 이렇게 하자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자 감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이 분과위원회는 어디에 소속이냐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다음에 각 안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에 일에 따른 안전단기관, 즉 하자 진단한 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 조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감정하는 안전단 기관이 될 수 없다. 중복해서 할 수 없어요. 위에 하자 진단했던 기관이 또 하게 되면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자 감정 기관에 빠집니다. 어쨌든 하자 진단 기관하고 하자 감정 기관이 다른데 이 하자 감정 기관이 누군가 어떤 기관한테 하자 감정을 요청할까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하자 감정 기관이 나오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1번 한국시설안전공단, 2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번 국공립주택관련시험기관이죠. 4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관련 부설연구기관. 그 다음에 5번째 아까 말한 위에 하자 진단기관에서 3번부터 5번까지의 기관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쌍방 합의가 때 한정합니다. 이건 쌍방 합의할 때만 아까 위에 박스에 1번에서 3번부터 5번까지 이때는 쌍방 합의하면 역시 하자 감정기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 페이지에 거기 3번부터 5번까지니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산업 사업자, 그 다음에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한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신고한 건축사 이 3가지는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거기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4가지 경우 감정 요청할 수 있죠. 금방 했던 하자 진단 결과에 다툴 때 못 믿겠어 이럴 때. 두 번째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 감정을 요청할 때. 세 번째 하자 원인이 불분명할 때. 네 번째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이건 하자 감정이 필요해 이럴 때 모두 4가지 경우는 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감정하는 기관은 밑에 5가지 기관이다. 그런데 이 5가지 기관 중에서 누구는 항상 껴있다. 1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2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얘네들은 항상 껴있죠. 여기 또 껴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끼어다닌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아까 하자진단 지체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내에 하느냐? 지체 없이 여기 보니까 하자진단 또는 감정 의뢰받으면 20일 내에 20일입니다.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며칠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 20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하고 감정형 비용에 드는 비용 그 누가 부담하느냐? 일단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부담하게 된다. 첫째 1번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면 되고 2번 감정에 드는 비용은 일단은 합의한다. 감정에 드는 비용 일단 합의하되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 안전지단 기간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해주지 돈도 안 낸다 안 해준단 말이죠. 안전지단에 했는데 나중에 비용 못 받으면 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부터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감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감정 며칠을 끝내는 원칙이라고요? 20일 내에 끝낸다. 다만 부득이할 때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1강을 끝내고요. 31강. 32강은 이제 제9절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나올 수도 있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요. 다른 위원회는 시군구에 두지만 여기는 이제 특별히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자, 우리가 쉬었다가 32강에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